오, 잘 되네. 그렇죠, 그죠. 자,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자, 6월 달에는 이제 심을 만한 작물도 많고 수확할 작물도 많은데, 먼저 이제 마늘하고 양파, 그 다음에 감자를 수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감자, 마늘, 양파를 수확을 하고 어떤 걸 심으면 좋을지, 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째는 저는 추천 작물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뭐냐면 고들빼기. 자, 고들빼기는 장마 전에 심으면 발화도 잘 되고 해서 6월 달에 장마 전에 심으면 좋습니다. 특히 고들빼기 같은 경우는 정말 파종하고 씨앗이 워낙 작기 때문에 파종하고 발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장마 전에 파종을 하게 되면 쉽게 고들빼기 씨앗을 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흙하고 이렇게 씨앗하고 같이 섞어서 해야 됩니다. 고들빼기는 이게 최대한 볼을 얇게 타가지고 씨앗이 최대한 얇게 묻어야 돼. 그래야만 발화가 잘 돼. 이렇게 지금 그냥 대충 뿌리고서 이 흙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고서 그 덮는 동 마는 동 이걸 만약에 깊이 덮으면 발화가 안 된다고. 고들빼기 씨앗은 워낙 씨가 작기 때문에 최대한 씨를 뿌리고서 흙을 아주 덮는 동 마는 동 해야만 고들빼기 씨앗이 발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습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차광망을 씌워가지고 어느 정도 습도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야만 고들빼기 씨앗이 발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들빼기, 진짜 고들빼기 요즘에 젊은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저는 고들빼기를 갖다가 첫 번째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콩 종류인데, 콩 종류가 워낙 많죠. 일단 대표적인 게 서리태, 그다음에 메주콩, 그다음에 뭐 지누니콩, 선비콩이라든가 청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마늘이나 양파를 수확한 다음에 심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늦게 심는다면 직파를 하는 게 아니라 모종을 만들어 놓고 심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직파를 하게 되면 너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리태나 이런 것들은 직파를 하는 것보다 모종을 만들어 놓고 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는 뭐 무조건 이거는 텃밭 농사하는 분들이 많이 심는 건데, 들깨 같은 경우는 먼저 씨앗을 파종해 가지고 모종을 한 15cm, 20cm 정도 크기로 해 가지고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모종을 갖다가 심는 게 좋습니다. 모종을 심을 때는 보통 2포기, 3포기 정도 같이 심어도 들깨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간격은 보통 한 30cm 정도 간격으로 심으면 되고요. 참깨 같은 경우도 이제 심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당근, 당근 같은 것도 지금 심어 놓으면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근은 줄뿌림으로 심은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또 소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뭐 새싹 당근, 새싹 당근 해가지고 그것도 또 되게 인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도 이제 모종 종묘사 같은 데 가면 비트 모종 파는 농자재나 농약방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 모종을 심으면 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는 그냥 직파를 하셔도 돼요. 왜냐면 옥수수는 봄에는 옥수수를 일찍 수확하기 위해서 모종을 해서 냈는데, 6월에 심는 것들은 양파나 마늘 캐고 심는 것들은 그냥 씨앗을 직파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엔 대파인데, 대파 같은 경우는 이제 모종 가게 같은 데 보면 이제 실파 조금 어느 정도 자란 그런 모종 실파를 파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실파를 사서 심으면 김장 때 아주 실한 대파를 갖다가 마음껏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파는 심는 방법 같은 경우는 실파 같은 경우는 좀 총총히 심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대파 같은 경우는 심은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실한 놈 먼저 뽑아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파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부분이 하얀 부분이 많아야 대파는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헛골에다가 추비를 좀 준 다음에 계속 이렇게 대파가 자라면 북주고 하게 되면 대파는 뿌리가 흰 부분이 아주 길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쌈채소는 파종하는 시기가 특별히 없는데, 쌈채소는 여름에 이제 상당히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무덥다 보니까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쌈채소들이 한여름 무더위 때문에 사실 수확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상추가 굉장히 비싼데, 노지 거는 의외로 엽채류 종류 상추 같은 걸 심게 되면 정말 잎이 두껍고 잘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이제 녹아가지고 뭐 딸 게 없는데, 그거는 이제 운입니다. 상추를 6월 달에 심어도 한여름에 잘만 하면 그것도 이제 비쌀 때 상추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오이입니다. 오이는 여름에 이제 백오이보다는 가시오이를 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가시오이는 백오이보다 병충해 나다 관리하는데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가시오이를 심게 되면 한여름에 오이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오이를 심어갖고 여름에 오이 냉채나 이런 것들을 해 먹을 수가 있으니까, 뭐 오이는 심고서 보통 한 달이면 수확을 하기 때문에 6월달 심으면 한참 비쌀 때 7월달 정도 되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름에 심을 쌈채소들 모종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앞으로 한 4월 정도 있으면 쌈채소 모종을 아마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생채거든요. 생채 모종부터 해갖고 적생채 쭉 적근대 여러 모종을 만들어 놨는데, 한여름에는 모종 키우기도 되게 힘들고 심고 나서도 관리를 잘해야만,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50% 차광망을 갖다가 이렇게 쳐준 다음에 모종을 좀 심어놓고, 모종을 이제 뿌리가 활짝 되기 전까지는 50% 차광망을 갖다가 쳐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여름에도 이제 쌈채소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차광망을 갖다가 쳐놓고 쌈채소를 키우게 되면 약간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갖다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키우는데 쌈채소 재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6월에 양파, 감자, 그 다음에 마늘 캐고 심을 만한 작물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너였습니다.